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명작 극장 진행을 맡게 된 평론 쓰고 있는 허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명작 극장은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들, 소설과 희곡을 라디오 드라마 형식으로 소개하고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수많은 팟캐스트가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의 고전 명작을 읽어주는 이 라디오 드라마 코너는 보기가 드문데요. 작가가 직접 이 시대별 명작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는 라디오 드라마는 우리 문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또 우리 문학의 유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문학의 공감과 보편성 확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의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라디오 명작 극장은 연극 연출과 기획에 의해 각 시대별 작품의 특징을 현대성에 맞도록 각색하고 또 연출적 방식을 통해서 보다 입체적인 방식의 라디오 드라마를 여러분께 선보일 것입니다. 네, 앞으로 라디오 명작 극장은 박정석 연출, 허이가 진행하고 저는 나레이션을 맡기도 할 겁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라디오 명작 극장 첫 회인 김우진의 난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20년대의 희곡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김우진이라는 작가는 생전에 극작가로도 유명했지만 현해탄의 가수 윤심덕과 투신해서 정사한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1897년에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고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극예술협회를 조직해서 국내 순회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서양 사상을 공부하고 또 표현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인습을 타파하려는 태도를 가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우진의 문학 세계는 현실 부정과 개혁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가 겪은 시대의 고통을 희곡에 투영해서 계몽적인 민족주의를 벗어난 선구적 극작가였고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안목으로 문학 이론을 펼친 평론가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가 29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바로 그해 발표한 작품이 난파입니다. 난파라는 제목은 항해 중인 배가 폭풍우를 만나 뒤집어지거나 깨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유교적 가족주의의 틀이 뿌리 깊게 박힌 현실에서 현대적인 인식을 가진 젊은 시인이 고뇌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우진의 자전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희곡에는 산막으로 된 표현주의 작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주의가 무엇이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표현주의는 어떤 객관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내면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려는 그런 표현 기법을 말합니다. 과연 그 표현주의 작품이라는 말답게 난파는 꿈으로 표상되는 어떤 무의식을 담아내면서 1920년대 지식인의 분열된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신파극만 존재했던 1920년대에 쓰인 전위적인 실험극으로서 또 우리나라 최초의 표현주의 희곡으로서 난파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뚜렷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간 자체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한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인 시인의 관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시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주인공인 시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어머니인데요. 시인은 불완전하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하지만 그녀는 인생은 원래 불완전한 것이라면서 시인을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면하도록 합니다. 한편 시인의 아버지는 시인에게 유교적 덕목을 강요하면서 그를 억압합니다. 이러한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시인은 길을 나서는데요. 그는 백이녀와
만나서 낭만적 사랑을 구하고자 하고 또 비녀와 만나서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마침내 시인을 구원으로 이끌 가능성을 지닌 여인으로 비비가 나옵니다. 그녀는 버나드 쇼의 워렌 부인의 직업에 나오는 극중 인물로 주체적인 의지가 강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비비에게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합니다.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결국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그것은 현실에서는 결코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파는 시인의 내면적 갈등을 순환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인과 어머니와의 대립으로 시작해서 시인 자신의 의식을 돌아본 뒤에 어머니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난파는 당대의 현실 감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연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이 작품이 그만큼 현대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제부터 김우진의 난파 라디오 명작 극장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신설 코너인 라디오 명작 극장입니다.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 소설과 희곡을 라디오 드라마 형식으로 소개하고 읽어주는 코너인데요. 오늘 첫 회 김우진의 난파를 기념해서 연출하신 선생님과 배우분들을 모셨습니다. 예,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출하신 박정석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우분들 각자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전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찬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난파가 사실 이 표현주의 희곡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희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출하신 박정석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 첫 회를 맞이해서 준비가 좀 부족한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호기심 있게 들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표현주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이야기 중심의 내러티브 구조에 익숙한 청취자분들께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나 싶을 것 같고요. 낯설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표현주의라는 어떤 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연출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주관적인 주인공의 심리 의식 구조를 따라가면서 비약과 생략이 굉장히 이제 작가가 생각했던 어떤 비약과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급변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대사는 어떨 것이다라고 조금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마음껏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오히려 더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인 역할을 맡으신 박창국 선생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이 연기를 준비하시면서 예. 네, 역시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중점을 두셨는지. 예. 표현주의 작품이니까 그 주인공의 내면의 심리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냥 보통 리얼리티 연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준비를 못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좀 중점이 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역할을 맡으신 전소연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전 처음에 이 작품 읽었을 때 그 이상 작가의 생각이 났어요. 정말 난해하고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 예. 그 다음날 아침에 꿈을 정리하려고 하면 잡힐 듯이 안 잡힐 듯이 잘 정리 안 되고 그 시간과 공간이나 또 인물들이 막 급변하고 마치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처음 읽으시는 그 특히 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예.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20년대 어떤 작품이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고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뭐 그렇게만 해도 저희들이 이 낭독을 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짧게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버지 역할을 비롯해서 백의녀, 비의녀, 비비까지 여러 역할을 맡으신 김규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다양한 역할이라서 좀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좀 젊은 편인데 뭐 아버지 목소리도 해야 되고 여자 역할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만약에 청취자 분들이 이 라디오 그걸 들으시면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대본을 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그랬었는데 네. 뭐 선배님들이랑 선생님들한테 뭐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좀 이해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도 사실 이 작품이 되게 어렵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 혼자서라도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 어떤 이야기일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도 저희가 하는 어떤 낭독 그거를 들으시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찾아서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창국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그 난파를 또 직접 공연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렇게 낭독 극장으로 만나게 됐는데 감회가 또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공연을 했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공연예술 아카데미라고 이제 수료 공연했었는데 그때 이제는 어린 나이였었고 그때는 그냥 뭐 시킨 대로 했죠. 잘 모르고. 근데 이번에는 그때를 막 떠오르면서 했는데도 역시 좀 어렵구나. 그러면서도 그때가 떠올라가지고 좀 이제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때 맡으신 역할은 뭐였나요? 그때는 제가 코러스였습니다. 코러스요. 코러스를 하면서 여기 그 많은 배역이 나오잖아요. 그 배역들 다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어떤 새도 되고 친구도 되고 기타 등등 다양한 역할을 했었죠. 이번에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그러게요. 갑자기 감회가 새롭습니다. 난파 작 김우진 까로노메 잊지 못할 내 이름 내 가슴 속 깊이 깊이 들어온 내 이름 그리워라 가슴에 불 지르고 마음에 끄지 못할 사랑의 불꽃을 준 잊혀질 새 없이 이내 맘 그리워라 죽을 그때에도 내 이름 부르련다 살아있을 동안도 이내 맘 그리워라 내 이름만 부르련다. 죽어가는 그때에도. 살아있을 동안도 내 맘 그리워라. 그리워. 내 이름만 부르련다. 내 이름만 부르련다. 죽을 그 시간에도. 죽을 그 시간에도. 내 이름 부르련다. 부르련다. 죽을 그 시간까지도 까로노메 내 이름 그리워라.
내 가슴에 불 지르고 마음에 끄지 못할 사랑의 불꽃을 준 까로노메 제1막 커다란 조선식 집 앞 마당 밤 흐린 달빛 어머니 흰옷을 입고 유령처럼 점점 자세가 나타나며 걸어온다. 아들아, 내가 널 낳고 제일 미워하는 아들아. 시인 발가벗고 창백한 몸으로 나타나며 제일 미워한다면서 왜 그리 자주 불러내시오? 하늘을 보렴. 더러운 것도 비치지만 어여쁜 것도 비치지 않든. 또 불평만 말고 내 뺨에 입 맞췄다고. 시인 입을 맞추며 입 맞추면 어찌도 이리 내 마음이 두근거립니까? 두근거리다니. 또 날 욕할 테로군. 난 어머니를 욕하오, 저주하오. 이 인간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냈어? 당초에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여쁘게 곱게 흠없게 모든 것에 꼭 들어 만들어 놓지. 그러고도 어머니라 하오? 글쎄 내 말을 그래도 못 알아듣는군. 내가 널 낳기 전에 아이를, 즉 네 형들 둘이나 낳아서 죽였대도 그래. 그 두 아이야말로 너보다 잘나고 어여쁘고 튼튼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귀여웠지. 그러기에 내가 널 낳고 나서는 어찌 역정이 났든지 그만 돌아 누워버렸구나. 젖도 안 주고 그만 돌아 누워버렸구나. 그래서 걔나 물어가라고 월이했구려. 못나고 어여쁘지 않고 약하고 어리석고 미고한 아들을 왜 그때 걔 아구리에다 집어넣지 않았소? 어머니 만져주며 그렇게 마음 비꼬은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은 더 흡족해지는구나. 네,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네 형을 둘이나 죽였다. 모든 것이 약속이 있다. 약속 밑에만 고통이 있지. 고통이 있어야 인생이 아니냐. 그 증거로 네 동생 동복제를 보렴. 저주받을 어머니. 그렇지. 네 형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애밴 동안에 네 아버지 욕심을 채워주려고 한 짓이지. 하나는 배에서 6달 만에 떨어지고 하나는 나면서 송장. 옹골지지 통쾌하지. 왜 그러면 나마저 죽이지 않았소? 글쎄 밤낮에 불의하던 소리를 또 짓거리란 말이니. 널 만들려고 한 짓이라도 그래. 널 만들려고 내 형을 둘 죽였대도 그래. 너는 네 형도 아니고 네 아우도 아니고 네 아버지나 내 어머니, 즉 나도 아니란 말을 못 알아듣겠니? 시인 벌벌 떨며 춥거든 내 품속으로 들어오렴. 어머니 안으려 한다. 신 벌떡 나서며 날 얼어 죽으라고 옷을 벗겨놓곤 또 안아주려고. 그게 무슨 심정이요? 이것 봐라.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신을, 하느님을 찾지. 완전하다면 왜 이리 이 사회가, 이 생활이 나오겠니? 버나드 쇼가 너한테 가르쳐준 일이 있지? 천상낙원은 우주 창조물 중에서 제일 심심하고 멋없는 곳이다 라고. 네가 지금 거기 안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니? 그러나 네가 만일 거기 한 달은 고사하고 하루만 가 있어봐라. 그만 구역질이 나고 시시하고 텁텁하고 낮잠이 나오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드러누워서 어여쁜 천사나 바라보고 고개 돌리면 단과실이 저절로 입안으로 궁굴러 들어오고 쉴 새 없이 향기, 보들보들한 바람, 어둠도 없는 동시에 빛도 없고 악도 없는 동시에 선도 없고 추도 없는 동시에 미도 없고
불선 불의도 없는 동시에 선한 것 옳은 것도 없단다. 비열한 것도 없는 동시에 장미한 것도 없단다. 모두가 심심텁텁한 무위의 공기, 기운 빠진 생활이란다. 쇼하고 매우 좋아 지내는 모양이구려. 쇼뿐인가? 나는 인생의 본상, 부단한 생명력과 부단한 진화에 대한 신념이 있으면 누구든지 내 정인으로 삼는다. 일전에도 쇼가 찾아왔기에 이런 말을 했더니 고놈의 늙은이 말 좀 들어봐. 결혼하자고, 응? 나보다 나은 두 형 같은 이나 많이 만들기 위해서 끌어안아주지 그랬어. 예, 그런 말 마라. 나는 사람이 아닌 줄 아니? 난들 왜 너희들 원망들을 이런 어머니 짓을 하고 있겠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나를 시키는 게지. 쇼 같은 이와 결혼만 해봐라.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생기지. 그러면 나는 죽어 소용없어지고 너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지지. 시인 퍽퍽 울며 왜 요 모양이에요? 왜 이리 아파요? 우는 것도 못 우는 것보다 똑똑하다만 저 바깥으로 나가서 현실을 보려무나. 그리고 나와 같이 불완전한 더러운 다른 인간들과도 싸워보려무나. 싫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못 견디겠어요. 왜 싸우라면서 현실을 보라면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날 만들어줬어? 에이 귀찮은 자식! 불완전하니까 싸우란 말이야! 시인 달려들어 치려 한다. 그 순간 어머니 사라져 없어진다. 시인 한숨을 쉬고 앉는다. 어머니 다시 나타나며 또 이 버릇을 하는구나. 엉망번 그래도 소용없어. 운명을 어떻게 아니? 날 좀 봐라. 나는 충실한 이 책무를 다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리 못난 짓을 하니? 시인 다소 곧 해지며 내 두 형님을 찾아내주. 안 된다. 마지막 네 형이 죽어 나온 뒤 6달 만에 내가 널 낳았구나. 그때 내 몸이 2번이나 낙태한 뒤였지만 어떻게 널 낳고 싶었겠니? 그러나 난 악착스러운 너의 현실을 만들어낼 충동이 벌써부터 있었구나 했더니 마침 된 것은 네 아버지가 신주, 즉 네 할머니 산소멸례 때문에 근 2년 동안을 당초의 여자와 가깝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니 너를 배웠을 때 나는 몸이 2번 낙태 뒤에 억지로 네 아버지 전기를 받았구나. 소시적 유명하던 네 아버지의 정신력과 시적 통찰력을 받아놓았으니 고맙지 않니?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도 날 이렇게 미완성으로 그것도 흠집만 있게 만들어냈냔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운명이란다. 나로 해서는 단지 내 책무를 다 했을 뿐이지. 죽은 내 형들을 찾아달라는 뜻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 힘으로는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말이죠. 왜 구태여 내게 이런 인과일의 줄을 얼고 놓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란 것이 되지 않았니? 세상엔 장미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단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것만 가지고 비열한 것을 목마른 것처럼 구하는 이가 있다. 내 눈앞에 그걸 가질 것 같습니다만 난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엔 용기를 칭찬하지만 용기를 쓸 곳을 모르는구나. 난 용기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있지만 내 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엔 행복을 모두 구하려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 난 행복을 싫어하면서도 행복을 미워하지 못해요. 세상엔 비열한 것을 경멸하며 욕하는 이가 있으면서 그것을 감히 행한다. 난 비열을 감히 행하지 못하면서 그걸 미워합니다. 세상엔 희생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나 집어넣는다. 난 희생을 여간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날마다 하고 앉았구려. 세상엔 쾌락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발길로 차 내버리는구나. 난 쾌락처럼은 좋은 것이 없지만 난 그걸 안 하려 합니다. 세상은 현실을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달게 빨아먹고 앉았구나. 난 그걸 맛있을 것까지 생각합니다만 난 그걸 빨아먹을 줄 몰라요. 세상의 명예를 좋게 여기지만 그것에 똥만 칠하는구나. 난 명예처럼 귀한 것이 없는 줄 알지만 전혀 얻을 줄 모릅니다. 세상엔 모두 천사와 성현만 있지만 악착스러운 것과는 형제간이로구나. 난 악착스러운 것을 정면에 볼지도 모르면서 어찌나 해보고 싶은지 못 견뎌냅니다. 아버지 나타나며 왜 그리 욕만 서로 하고 앉았수? 너니? 내 아들이로군. 자, 내 얼굴 좀 봐라. 주름 잡힌 이 얼굴. 온갖 세상의 갓난 신고를 걷고 온갖 세상의 현실의 길을 지내온 나를 좀 바로 쳐다보렴. 보면 네 어미란 것과 같지 않아서 날 욕하진 않을 터이니. 시인 눈물을 흘리다시피 난 인과열에 얽매인 사람이요. 당신이 날 당신의 동종사를 만들고 싶으면 나한테 우는 그 불행한 얼굴을 보이지 마시고 날 때려주시오. 죽도록 때려주시오. 예준바, 모두 잊었나 보다. 너 어렸을 적에 네 아버지한테 대설대로 종아리 얻어맞고 까무라친 것을 모르니?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혈기방장했을 때 내 손에 안 맞아 본 날이 하루나 있었니? 너도 건망증이 대단하군. 난 이 건망증을 영광으로 생각하오. 그러나 매는 잊었어도 눈물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날 때려달라는 말은 당신의 그 양반가정 신라 성적의 후회라는 자만을 내게서 뺏어달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달려들어 한번 내갈기며 이 불효자! 모든 것이 효에서 시작하는 것을 모르니? 효! 서양놈 일본놈은 모르되 우리 조선 사람은 충신도 효에서 지천하도 효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인 악에 북받쳐 우주가 당신 명령으로 도는지라오. 늙은 허수애비가 이놈! 또 대설대로 맞아보려니? 아직 기운은 있다. 아버지 달려든다. 시인 칼을 빼어 달려들다가 탁 넘어진다. 어머니 빙글빙글 웃으면서 둘을 보고 있다가 그렇지. 이게 내 책무야. 이걸 보려고 잘들 싸운다. 잘들 싸운다. 너도 내 매 좀 맞아봐라.